시작됩니까? 네. 예, 풍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가을 벌집 많이 하셨네요. 예, 그 다 배고 네. 타작도 하고 뭐 이제 대충 올 때마다 여기가 예, 콕콕 바뀌는 거. 예, 뭐 뜰게 다 타자고 저 구석에 있는 뜰게. 네. 비 오면 안 되겠다. 저기 늘어났을 때 그죠? 이제 비가 조금 오긴 와서 뭐 괜찮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제 보리 심을 잘 쓸 예정이고 겨울 보리. 네. 아 오늘 우리 JD 셀린즈 네. 호밀밭에 다시. 호밀밭 파스콘을 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 선생님 이게 제가 언제 정확하게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읽었던 네.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은 제대로 못하는데 아무튼 찾아보니까 원작이 51년 작품이고 네.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처음 번역된 63년 12년 뒤에 번역이 네. 됐고 그 뒤로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그 셀린저의 책은 아마 63년에 나온 최초의 번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는데 뭐 사실 솔직히 말드려가지고 별로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느끼고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이제 공경희 씨가 저도 번역한 그걸 예예 유념사 세계문학 네. 선집판 다른 번역판을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네. 새로 번역한 아. 일본에는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처럼 막 많진 않아요. 네. 번역자가 세린지 작품 이 호밀밭 파스콘만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벌써 제가 알고 있는 부산에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작권이 없을 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본에는 뭐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일찍 네. 저작권 협약에 가입했었기 때문에 사실 번역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 전에 인간에는. 그러다가 하루키가 번역을 했고 네. 하루키가 또 최근에 다시 번역을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그 네. 셀린즈를 좋아해요. 부산 사람은 번역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있으면서 하루키가 번역한 그 책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다는 대조 못하고 조금씩 대조를 하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이렇게 이상한 부분 대조하며 읽었는데 하나 놀라웠던 거는 하루키 책은 그러니까 이 완전 대화체로 완전 구어체로 한국에도 그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네, 있었어요? 네네. 아 그게 독백체로 계속 예, 말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네. 있어요, 하루키 책은. 그러면서 하루키가 이 원래 이 셀린제 호밀밭 파스콘은 그 해수를 붙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저자가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번역본에도 절대 나에 대해서 쓰지 말고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하지 마라. 그래서 공병희 선생님 번역도 딱 깔끔하게 거기서 딱 끝났구나. 예. 네. 해설 진짜 아마도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본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루키 책은 네. 그렇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저자가 해설을 붙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인터뷰가. 일본에서 나온 인터뷰를 조금 읽어봤는데 하루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한 독백이다. 네. 스스로.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자아가 있고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수 거예요. 있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그 욕이나 욕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죠. 별로 없더라고요. 네. 뭐 마지막 부분에
그 낙서 부분, 그러니까 여동생이 볼까 싶어서 네네. 지우는 낙서 부분, 네. 그 부분은 뭐 욕설로 이렇게 표시를 욕설 번역을 해놨던데 네. 다른 부분은 번역이 없는데 네. 사실은 원서에는 거의 뭐 7, 800개 되는 욕설이 네. 나오고, 가댐. 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전혀 이 번역본에는 네.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아, 사실, 번역. 네. 사실 좀 시간이 있었으면 원서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욕설 구분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독백을 하면서 욕설을 욕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 그게 남에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걸 살리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말하자면 대단히 점잖게 그렇죠. 네. 번역이 된 그래서 셈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김이 빠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네. 흥분해가지고 막 내뱉는 네. 소리들인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소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물질주의 비판이다, 무슨 출세주의 비판이다, 이런 어떤 문명 비판, 미국 문명 비판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네. 그런 그 영문학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하루키에 의하면 그런 거 웃기는 짓이다. 네. 얘 그냥 젊은 애가, 어린 애가 네. 16살? 16살이죠. 17. 16살, 17살로 나와. 네네. 16, 17살 되는 애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이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은 아니고 네. 미국은 고등학교가 이 학교는 이제 4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8년 마치고 고등학교, 중학교 없이 고등학교 오는 경우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나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네. 2학년이 되는 네. 셈이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출을 해서 뭐 이렇게 2박 3일 네.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적은 거다. 네. 근데 사실 뭐 줄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뭐 그래도 좀 친절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네. 이 콜필드, 네. 콜필드가 홀든 콜필드라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죠. 네. 펜스 고등학교에서 네 번째 네 과목을 낙제를 하고 네. 이 학교에서 네 번째 고등학교를 퇴교당할 이런 위기에 처했죠. 위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친구는 그렇게 뭐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더니만은 여학 선생님 찾아갔더니만은 뭐 좀 그 자기를 낙제를 준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좀 다투다가 네. 학교를 기숙사를 박차고 나와서 2박 3일 동안 이제 뉴욕에 있는 뉴욕에 집이 있으니까 뉴욕에 가는데 기차간에 가다가 뭐 친구 어머니를 아, 만나서 묘한 그런 또 친구 어머니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런 작태가 좀 벌어지고 네. 막 거짓말도 하고 친구 네. 어머니한테 그 다음에 뭐 뉴욕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뭐 호텔에 갔는데 무슨 호텔 가기 전에 술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네. 또 여자들하고 노닥거리는 장면 네. 뭐 이런 운전수와 노닥거리는 장면 뭐 네. 별 의미 없이 그런 데를 가다가 호텔에서 뭐 창녀에게 네. 뭐 돈을 주는 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볼보이하고 호텔보이하고 이 또 투닥거리는 장면 무슨 뭐 맞나요? 왜나요? 돈은 뭐 맞진 않나? 그리고 또 뭐 자기보다 좀 선배인 뭐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또 술집에서 뭐 하는 이야기. 네. 집에 또 잠깐 들어갔다가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여동생하고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네. 그때 잠깐 이 오빠 뭐 되고 싶어 뭐 낙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나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네. 뭐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이
그래서 제목하고 연관이 되는데 네. 그 밖에 장면들은 뭐 제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뭐 그 영어 선생? 원래 고등학교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다가 지금은 뉴욕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고 있는 네. 옛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네. 뭐 이상하게 뭐 뭐랄까 성적인 네. 그런 뭐 그 때문에 놀라서 도망쳐 네. 나와서 다시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뭐 회전목마를 타는 장면으로 맞아. 끝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아이가 17살, 10살 먹은 아이가 우리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냥 2박 3일 가출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이야기고,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출세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네. 뭐그 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출세주의, 뭐 네. 교장 선생을 무시해서 뭐 몇 사람들의 어떤 위선에 대한 어떤 막 욕설, 비판, 또는 답이 바구네. 뭐 또 수녀가 중간에 나오는데 뭐 수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그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수녀하고 만나는 가운데인가? 뭐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 뭐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뭐 사도들은 싫어. 뭐 목사는 왜 저렇게 보통 사람처럼 얘기 안 해? 뭐 이상한 소리를 왜 해? 전 딱 그 부분만큼은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목사들 막 그 이상한 겉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딱 공감을. 네. 제가 공감한 부분은 네. 사실 그 부분에 별로 없었어요. 네. 또 이 미국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처럼 달라가지고 사실 이 책은 좀 해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고등학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공립과 사립이 있죠. 영어에서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건 공립이 아니고 사실 영국에서 사립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스쿨을 공립학교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여기 사립학교고, 사립학교는 대체로 4년제고 공립 사립 가리지 않고 미국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한국의 대학하고 똑같이 이른바 그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학점을 따는 건데, 네 과목 이상인 거 시학점 이하가 되어버리면 과락이 되는. 그래서 지금 네 과목이 낙제가 됐지, 영어만 통과돼. 그래서 이제 낙제가 되고 퇴교가 되는 뭐 이런 위험에 처했는 경우인데, 미국의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 고등학생들 생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뭐 우리나라 오히려 대학생 생활하고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이제 사립학교에 따라서는 뭐 사립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은 주로 이제 뭐 아이비리그 쪽에 진학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대학이라는 건 아이비리그 최고 인류 대학이라 하더라도 성적 때문에 성적 가지고 학생들 뽑지는 않잖아요. 뭐 과외 활동이라든가 특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걸 보고 뽑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공부는 많이 하지 않는 반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학생의 경우에 이제 홀던의 경우에는 홀던 콜피 이름이 좀 그래요. 얘 경우는 뭐 특별한 뭐 과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하지 않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밝혀지지 않아요. 낙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가는 낙제한 이유라든가 또는 뭐 소설 첫 짧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요 다 해서 뭐 다른 거 뭐 개인적인 거 묻지 마. 뭐 내가 어떻게 컸고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나 정말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자기. 그 사실 미국 소설들 보면 그런 뭐 가정 환경이다 이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자기 일을 중심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좀 자아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는 뭐 부모가 변호사라는 것만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이 소설도 어머니에게 바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소설은 작가가 셀린즈가 자신도 뭐 고등학교 다닐 때 퇴학당한 적이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범죄, 여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나오지만 셀린즈 자신은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불량 학생으로 지냈던 것 같고, 좀 자수성적인 소설이죠. 자수적인 소설이고, 1951년 작품이기 때문에 이 셀린즈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전쟁의 상흔들, 그러니까 뭐 전상은 입지 않았지만 그 전쟁에서 본 그 참혹한 사람들의 어떤 살상이나 이런 것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또 이 소설이 쓰여질 때가 미국은 또 메카 시점 시대고, 그래서 대단히 뭐 그 당시 그 이런 그 셀린즈는 반드시 그 비트 제너레이션, 그 비트 세대, 비트 문화, 주로 1950년대의 미국의 어떤 젊은 청춘 문화, 반항적인 이런 문학을 우리가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1930년대에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좀 대응해가지고, 근데 그 비트 제너레이션에 보통 뭐 잭 게르악이나 무슨 그 알렌 긴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문학가들로 꼽히는 반면에 셀린즈는 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경향성하고는 또 좀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그 인기를 끌어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뭐 거의 벌써 한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온 지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는데, 미국 고등학교 1, 2, 3, 4학년 때 읽는 그 명저 시리즈, 고전 명저 시리즈에는 이 책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미국 교과서에 나온다고. 네, 미국 교과서에 나온다 그러는데, 미국의 교과서에는 사실 좀 없거든요. 뭐. 그래서 셀린즈의 이 책을 오히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책이 막 욕설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특히 50년대로서는 대단히 금기시되었던 뭐 동성애 장면이라든가 또 성희롱 장면 이런 데 또 나오고, 또 이 소설도 역시 뭐 보면은 왜 좀 외모 지상주의적인, 뭐 여성을 묘사하면서 뭐 이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모 지상주의적인, 여성을 대단히 좀 경멸하는 이런 표현들이 도처에 있더라고요. 소설 읽어보면. 또 여성들이, 동생은 이제 피비인가요? 여동생 하나만 좀 순수한 존재로 그려지고, 나머지 여성들은 다 무슨 뭐 좀 이상한 뭐 제대로 좀 그려지지 않은 이런 여성 묘사이기 때문에. 수녀님은 좀 그렇겠죠. 수녀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그려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다르죠. 하여튼 뭐 저는 이 소설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미국에서 청춘을 지낸 사람들이 미국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같다라든가 또는 비슷하다라든가 또는 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경험 세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공감이 되나라는 생각, 오히려 뭐 미국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반항적인 이런 생활을 그리워해서 뭐 공감이 되었다 할지는 몰라도, 가령 낙제를 한 학생이 자기에게 낙제 점수를 준 선생님을 선생님 집을 찾아간다? 뭐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인사 비슷하게, 뭐 그런 경우 우리로서 상상하기 힘들고,
또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을 또 찾아가서 뭐 일종의 성희롱을 당한다. 뭐 그게 또 그 표현도 없는 이제 애매하죠. 애매하게 되긴 돼 있죠. 뭐. 뭐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뭐 은둔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셀린즈가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선생님? 봤어요. 거기에 이제 션 코네리로 나오는 작가, 은둔 네. 작가가 셀린저를 모델로 했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 소설, 그 영화에서는 이 흑인 소년이 나오고, 그죠? 네, 네. 흑인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천재 소년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셀린저를 모델로 했다는 션 코네리, 뭐 작가 이름은, 그 작중인물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망원경으로 그 소년을 관찰하다가 네. 결국 이제 만나서 뭐 일종의 문학 수업을 하는 뭐 이런 네.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이 셀린즈도 뭐 콜롬비아 대학도 다니고 뭐 이렇게 청강스로 다녔다 네. 그러죠. 뭐 또 어디 뭐 한두 개 대학을 더 네, 다니죠. 뉴욕대도 뉴욕 대학 다녔나요? 뭐 금방 또 문학 한 학기, 창작 수업 같은 예, 거 한 학기 네. 정도 하고 네.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졸업을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청강생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류대학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 해설 어떤 그 논문에 보니까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뭐 대학 교육이 싫어서 그만두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호밀밭에 반항하라고 하는 셀린즈 전기영화 비슷한 것도 나온 적이 있죠. 셀린즈가 이 색을 봤어요. 쓰기까지의 네. 어떤 과정을 네. 다룬 건데, 뭐 그 영화에도 뭐 셀린즈가 이 소설을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어려움, 그러니까 네. 뭐 소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소설이 뭐 이렇게 출판사에 의해 가지고 거부되기 때문에 또는 다른 뭐 교수들이 별로 평가가 낮기 때문에 뭐 관여하는 그런 장면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셀린즈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뭐 셀린즈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뭐 그다지 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린즈가 말하자면 작가로서의 명성, 명예 이런 거를 거부하고 51년에 이 호밀밭 파스쿤을 쓴 뒤로 65년까지 한 14년 정도, 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뭐 이 작품 외에 뭐 단편 소설 몇 개를 쓰고 뭐 언둔하죠. 65년 이후부터 네. 2010년 죽을 때까지. 그건 뭐 한 45년을,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네. 후반생을 완전히 그냥 작가 생활도 하지 않고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은둔을 했다고 해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니고, 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네.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시골 사람들하고는. 네. 근데 이제 작가로서 뭐 이렇게 이름을 날리거나 또는 뭐 인터뷰를 하거나 네.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런 활동 전혀 안 하고, 네. 또 이 이 소설 자체는 영화가 되지도 않았고, 영화가 네. 되지도 않았고, 셀린저가 영화를 또, 영화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소설에도 나오죠. 네. 뭐 그런 정도 작가 정신이라고 할까, 이 작가란 사람들이 뭐 작가나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요새 스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네.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시끄럽게 야단스럽게 하는 거에 비하면 이 셀린저야말로 대단히 그런 속물의 어떤 때를 벗은 네. 이런 좀 진짜 고미한 작가, 네. 이런 작가로서 존경할 만한 네. 그런 작가이긴 하죠. 뭐그 작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작품 대해서도 그렇고, 뭐 9개의 뭐 단편 소설이라든가 뭐 네. 그런 단편 소설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진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한번 어디서 잠깐 저 읽었던, 도서관에서 읽었던 기억으로는 그다지 뭐
좋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다시 읽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방황 또 누구나 뭐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출, 뭐 그 긴 가출도 아니고 2박 3일의 가출, 뭐 또 성적이 나빠서 뭐 고민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 그런 것을 공감하는, 또는 뭐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도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네. 뭐 미국에서 고등학교 한 2,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못 간다 해가지고 뭐 크게 고민 안 하잖아요. 대학에 갈 놈만 가는 거고, 대학에 안 가는 애들은 처음부터 뭐 안 가는 거고, 그걸 뭐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막 그 쪼아 붙이는 그런 부모도 미국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사립학교를 가도, 우리나라가 뭐 특목고 같은 이런 학교겠죠. 사립고등학교가 엄청난 그 기숙사비를 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도 엄청 비싸죠. 사립학교. 네. 뭐 거의 뭐 하버드나 예일 같은 인류 사립대학 등록금을 방불케 하는 그런 등록금을 뭐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는 대부분 한국 유학생들로 그 재정을 충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한 2년 생활하면서 만난 그 하버드에 온 한국 학생들, 이런 학생들 만나서 얘기하면 대부분 다 뭐 그 부근의 사립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는 공감이 가는 얘기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로서는 뭐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방황을 하고 가출도 해보기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글쎄 요새는 좀 많이 50년대 미국 고등학생이 뭐 호텔에서 뭐 창녀와 만나고 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저는 60년대 후반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경험했지만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고, 호텔에 간다는 거 상상 못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주인공은 한마디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거죠. 네. 부잣집 아들이고, 뭐 세상 걱정 별로 없고, 네. 뭐 기껏 해봐야 뭐 지 여자친구가 같은 기숙사 뭐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 데이트한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설 전체에 그 이야기가 깔려 있어가지고, 네. 얘의 방랑이라고, 얘의 방황이란 건 그런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교장 선생이나 이런 거 뭐 어른들에 대한 윗선에 대한 어떤 반항 같은 게 있긴 있지만, 그것도 뭐 고등학생쯤 되면은, 네. 제가 기억하는 저희 고등학교 시절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대단히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식도 강해서서, 저희는 뭐 고등학교 시절에 데모도 하고 뭐 그래서 저도 뭐 정학을 맡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60년대 벌써 우리나라 4.19가 있었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의식도 강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런 류의 책도 많이 읽었는데, 네. 여기는 뭐 호밀밭 파수꾼에는 호밀밭에서 뭐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구해준다, 그게 이제 파수꾼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밖에 무슨 사회적인 뭐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나 이런 건 전혀 미국 사회에 대한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거의 뭐 그려져 있지 않아서, 네. 글쎄 그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나. 아무튼 10대의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식으로 말해서 이 소설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적이 나빠서 학교를 쫓겨날 위기에 처해서 여러 가지 뭐 집에, 그러니까 성적표가 도착하기 전까지 한 2박 3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뭐 이런저런 좀 불량스러운 이런 그 경험을 하는 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50년대에 이른바 그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제임스 딘 네. 같은, 제임스 딘 같은 이제 뭐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그런 뭐 좀 젊은이의 모습이 네. 이제 이 홀던에 이제 투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 소설이 과연 무슨 대단한 고전적인 그 가치를 갖는 그런 명작이나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네. 이거 한 1페이지 읽어보고 이거 하루키가 이거 영향 받았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키 같은 그런 현대적인 그 문체나 소설을 대하는 그런 감수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좀 궁금했는데 거의 같은 영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근데 말씀 찾아보니까 또 좋아해서 번역도 하고 예. 두 분 번역했습니다. 네. 예. 그 저도 이제 그 한글로 번역된 거를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좀 맹숭맹숭 해가지고 도저히 영어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그냥 뭐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고전이 되기는 힘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는 못 보고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만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문체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없고 굉장히 직접적이면서 그 가댐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예. 뒤에는 이제 좀 개과천선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걸 쭉 깔고 뭐 crazy, mad, hate 이런 이제 자극 그런 단어들을 이제 쭉 바탕에 깔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이 작품이 왜 고전이지 이 명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제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51년이니까 50년대 그 이제 초기인데 이것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너무 풍요한 거. 얘도 아니 그 셀린저 자체가 미국의 그 맨해튼에 자기가 파크 애비뉴에 살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배경도 이제 거기 딱 거기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당시 이제 거기 뉴욕에 이제 그런 메디슨가 나오고 센트럴 파크 있고 이 거리는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운 데였거든요. 메트로폴리탄 나오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아무 이제 그 걱정 없는 물질적인 그 너무 풍요한 게 문제죠. 왜 비트 제너레이션 앨런 긴즈버그의 그 시 중에서 뭐 너무 too much 뭐 인더스트리, too much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너무 많은 게 문제인 물질적으로 너무 이제 풍요한 데서 얘는 정말 걱정할 거 없는데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4번이나 낙제했다는 건 약간 루저의 형상이잖아요. 뇌과목 낙제. 4번 퇴학당하고 4번 퇴학당하고 4번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이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보는 것마다 갓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무슨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질서정연하게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게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쭉 펼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크게는 성장 소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나이에 전 세계 사실은 청소년들이 다 그런 식의 어떤 그 비관적인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모든 질서를 다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사춘기를 겪는 건데요. 그 사춘기를 겪는 그 남학생의 그 심리들 그런 거를 사실은 그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그 자기가 계속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얘는 저게 문제고 저 어른의 말은 뭐 다 속물이고 거짓이고 가짜야 이렇게 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의 자아를 세워나가는 방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결국 중심원에 가잖아. 그 작품에서 가는가요? 그 작품.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가는 걸로 나오죠.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나요, 마지막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욕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얘가 항상 뭐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봐요. 예, 예. 선생이든 학교의 예, 예, 제도든 예. 모든 거를 예. 그 시대 문화라든가 뭐 촌스럽다 그러고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 자기만의 판단 이런 거를 세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 거예요. 거리도 다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인간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제 그 판단으로 다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 소설을 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결국은 그 피비 때문에 자기가 그 기성 질서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이제 그 결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거를 뭐 성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반대로 타락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견해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면서 그 자기 동생이 자기처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동생한테도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 순수한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건데 이제 크게 보면 이 2박 3일의 일정이라는 거는 기성의 이제 모든 나랑 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뒤집기 그게 한 번은 거쳐야 될 사춘기 성장통 같은 거? 네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는 자기는 아직 어리고 가진 게 없고 세상은 더 크잖아요. 거기에 그 눌려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그걸 다 뒤집는 것을 볼 때 함께 거기 이제 마음이 동화가 되면서 자기 정화를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뭐 열등감과 패배 의식 그리고 억압된 거 이런 것들을 그 셀린저의 독백에 실어서 같이 한번 실컷 욕하고 나면 왜 뭔가 깨어난 거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다시 세상을 이렇게 좀 뭐 그렇고 그런 줄 내가 알았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반항기, 반항 정신, 모든 걸 한번 부정하는 그런 정신이 나중에 보면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줘서 그 미국의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인 그 자유 정신 그런 것에 또 기여를 했다고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생 동안 이 사람을 칭송하는지 좀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어로 봐야지 우리도 그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